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6월 29일 오후 4시 21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 발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법무부 장관으로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민주당 내 친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지명했고,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는 오선 의원인 윤호중 민주당 의원을 지명을 했습니다.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는 김정관 두산에너지빌리티 사장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진숙 전 충남대 총장을, 보건복지부 장관에는 정은경 전 질병청장을 지명을 했습니다. 대통령실 민정수석에는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를 내정을 했고, 경청통합수석으로 이름이 바뀐 전 시민사회 수석 비서관에는 전성환 씨를 내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쭉 불러드렸더니 역시 이번에도 정치인 출신들이 중심에 있고, 그리고 정은경 씨처럼 코로나 사태 때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진 경험자, 그리고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지만은 특수검사가 아닌 봉욱 변호사를 민정수석에 임명하는 등 상당히 전문성이 있고 안정감이 있는 그런 인사입니다. 오랜만에 교육부 장관에 이 교수 출신이 임명된 것이 눈에 띄입니다. 지금까지 인사를 보면은 우선 첫째가 정치인 중심입니다. 즉 현역 국회의원 우대입니다. 내각제를 좀 담고 있습니다. 대통령 중심제는 국회의원 아닌 전문 관료 또는 국회의원을 임명할 경우에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완전히 대통령 직속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은데, 내각제에서는 장관들이 거의 다가 국회의원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내각제적 요소를 많이 지금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정부에 대한 영향력을 상당히 크게 갖게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걸 잘 운용하면은 내각이 대통령의 지시는 받기는 받지만은 상당히 좀 독자적인 목소리를 가질 수 있다는 뜻도 됩니다. 중요한 저는 실험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거 정권처럼 교수를 장관직에 중용하는 것은 저로서는 그것은 일종의 폐단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최소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업인 출신 장관들이 몇 사람 있습니다. 이걸 종합을 하면은 실무형이고 정치인 중심이고, 그리고 경력자 중심이고, 그리고 본인이 잘 아는, 즉 이재명 대통령과 어떤 연고가 있는 사람, 여러 가지 이 균형도 있고 종합적인 고려를 한 내각이 지금 탄생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참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정부 부처가 이름이 많이 바뀌는데 건국 이후 한 번도 이름이 바뀌지 않은 부서가 딱 2개가 있습니다. 그게 법무부와 국방부입니다. 이것은 두 부서가 특별한 존재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정성호 의원은 서울대 법학과 출신으로 법조 인맥이 폭넓은 만큼 새 정부의 사법 검찰 개혁 과정에서 겪을 진통을 상쇄하는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금 조선일보가 평을 했네요. 정 의원은 여권의 과격한 움직임에 그간 자제를 당부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원조 친명계 그룹인 7인회에서 좌장을 맡았다고 합니다. 이 대통령과는 사석에서 호영호재를 할 정도로 사이가 막역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친명 인사들 가운데 이 대통령에게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경기도 구리에서 오선을 지낸 윤호중 의원은
대선에서 경선 캠프를 총괄한 데 이어 본선에서도 선대위 총괄 선대본부장을 맡았습니다. 윤호중 의원은 당초 법무부 장관 물망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현재 교육부 장관이 겸직하는 사회부총리를 행안부 장관이 맡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고 합니다. 구윤철 기재부 장관 후보자는 기재부 예산실장 2차관을 역임한 기재부 관료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는 코로나 때 거의 매일 언론 브리핑을 해가지고 얼굴이 많이 알려진 분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 질병관리청장을 맡았던 경험자입니다. 민정수석으로 내정된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대검 차장검사를 지냈는데 민정수석 비서관 자리는 장관 이상으로 주목받는 자리입니다. 대통령 주임자 하에서 대통령과 가장 자주 접촉하는 사람이 민정수석 비서관입니다. 검사 출신이 많이 가는데 그렇게 되면은 검찰 또는 수사기관과 연계되어 가지고 또 정보도 많이 들어오니까 상당한 힘을 발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광수 씨가 수석 비서관으로 지명이 되었다가 뭐 좀 부동산 문제 등으로 해가지고 사퇴를 했는데 그때 검사 출신은 곤란하다 하는 이야기들도 나왔지만은 이번에 역시 검사 출신인 봉욱 김현장 법률사무소 변호사가 지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봉욱 변호사는 검찰에서 그 경력이 보면은 특수부 검사로서 활동한 건 없어요. 보통 이게 정치검사라고 하면은 특수검사를 가리키는데, 그리고 대학교 4학년 다닐 때 이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고 엘리트 코스를 밟았고 2019년에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검찰총장 후보자로 꼽혔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격이 아주 차분하고 깔끔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합니다. 초대 경청통합, 경청이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말인지 한자로 찾아봐야 됩니다.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생각을 경청한다는 뜻입니다. 경청통합수석은 시민사회수석의 이름을 바꾼 겁니다. 시민운동과 주로 YMCA 운동을 많이 했던 전성환 씨가 맡게 되었습니다. 60대, 50대 후반이 주류를 이루는 장관들이고 수석들입니다. 한참 여러 가지 경륜도 있고 또 건강도 좋고 할 때 어떻게 보면 그 인생의 결정기에 있는 연령대가 50대 후반, 60대 초반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을 포함해가지고 60대 초반이 한국 국가지휘부의 말하자면 사령탑을 지금 잡은 셈이 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스타일에 맞는 장관, 수석, 그리고 정부 요직 인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뭐 결정적인 혐의 없다. 뭐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하느냐는 거죠. 경력상 앞으로 어떤 일을 할 거냐는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냐를 보면 압니다. 그런 점에서는 과거의 경력이나 과거의 활동을 보면은 안정적이다, 실용적이다, 또는 능력 위주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